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제 피해가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급하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뭐 비자 접수를 했는데, 결혼 비자 접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혼 비자가 접수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전화로 비자가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니까 혹시 접수증을 저한테 좀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겠냐? 제가 물어보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이 접수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 딱 해보니까 네, 맞다고. 이거 접수한 거 맞고 예상 뭐 11월 17일 이때 이제 결혼 비자가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한배 부부를 통해서 이제 국제결혼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혹시 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피해를 본 게 있냐 없냐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여성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여성이랑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주셨나 봐요. 이제 남자분께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성공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당연하다 생각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접어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의 부모님이 좀 이렇게 성하셨어요. 나이는 40인데 왜 결혼을 안 하냐, 하냐 마냐, 하나 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또 그 부부가 또 이제 개입이 된 거예요. 개입이 돼가지고 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배 부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안 받고 선의의 마음을 갖고서는 소개를 하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한테 입금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200만 원 입금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국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분께서는 이제 불신이 이 상대방들한테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1200만 원 외에 그 비용들이 정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듯이 찰찰찰찰 막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쓴 비용이 얼마냐고 하니까 한 수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3, 4천 정도? 3, 4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 결혼 비자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 또 폐업을 했는데 이 소득금액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했는데 불안불안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자라는 게 한번 접수를 했을 때 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또 재접수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 결혼을 소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업체에서 소개를 한다고 하게 됐을 때에는 그 남성분의 신상 명세를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요. 소득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이런 모든 부분을 안내를 해주고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서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남성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 남성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괘씸하다 이거예요. 괘씸하다. 그래서
저 같은 사례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셔가지고 뭐 영상을 올려도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개업 등록증이 없거나 그리고 뭐 사업자가 없는 이런 일반 사람이 어 중개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형사소송으로도 갈 수 있어요. 형사소송. 왜냐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그렇게 되냐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보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선의의 마음을 나도 내가 한 배 부으니까 어 내가 이제 아가씨 소개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직접 만나고 네가 가서 통역사 선임해가지고서는 데이트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내가 돈을 받고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분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성하고 나하고의 이런 사이가 지금 두 번째 만나는 여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 와이프하고 뭐 저하고 뭐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고 뭐 잠자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도 잘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잠자리도 서로 잘 맞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오징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내가 이제 오징어하고 이렇게 또 손편지 해가지고서는 이제 신랑분한테 이렇게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두 분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맞고 소통도 잘 되고 뭐 잠자리도 잘 맞으면 두 분의 뭐 이런 사이에서는 뭐 전혀 뭐 의심을 하거나 할 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두 분께서 어떤 문장 뭐 이렇게 문장이랑 뭐 대화를 했을 때 오해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성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성분이 한국 사람이면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번역기를 돌려도 정확한 문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의 여성이다 생각을 하시고 언어를 사용을 할 때도 뭐 이렇게 뭐 화를 낸다든지 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뭐 욕이 나온다든지 이런 언어는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안 좋은 거는 솔직한 얘기로 금방금방 배우거든요. 뭐 욕이라든지 뭐 상대방의 이제 배려가 없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는 그럼 지부장님은 뭐 이렇게 사모님이랑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뭐 내가 뭐 아내한테 뭐 거칠게 표현한 적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럼 혹시 뭐 다투거나 싸운 적 없냐고. 그 사소한 말다툼 같은 거 한 적이 있었다. 근데 이제 막 언성을 올린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내도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심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센터라든지 뭐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다문화 센터를 안 좋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민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한국의 음식, 뭐 예절 이런 거를 이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뭐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휩쓸려서 어울리는 건 아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면은 말을 터놓지만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저 사람은 좀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런 여성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아요. 말도 안 섞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막 행실이 안 좋아.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도 잘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겠어요?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문화 센터에 가가지고 뭐 베트남 여성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물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정말 이제 사회생활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 온, 뭐 이렇게 학사, 뭐 석사한 한국어 전공을 한 이 베트남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소규모로 해가지고 뭐 토픽 뭐 1,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해요. 당연히 이제 뭐 레슨비는 들어가겠죠. 과외비가.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 단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또 참고하시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우리 지부장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시작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렇게 알게 돼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내가 좀 궁금했던 거를 또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유튜브 이런 걸 안 해요. 저도 뭐 이렇게 바쁘고, 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뒤죽박죽 된 상황에서 이걸 발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다시 또 발을 뺐다가 다시 또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돈이란 그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스트레스고 저 사람이랑 과연 내가 믿고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만 자꾸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이 업체가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싸다고 해가지고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금액들은 다 불포함이에요. 불포함. 불포함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신랑님이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제시한 그 금액보다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제결혼 진행비라는 걸 보면은 정액제가 아니에요. 정액제. 왜 정액제가 아니냐면 지금 한국 돈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베트남 돈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느냐?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이 안 돼요. 그 이상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팩트적인 사실을 안내를 하고서는 이 결혼 진행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싸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남성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유튜브 보면 뭐 베트남 신부가 뭐 프로필 탁 나와 있고 저는 뭐 한국 남성의 나이를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하고 대놓고 이제 버젓이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나이를 어느 정도 차가 딱 나면 나도 이렇게 맞선을 볼 의향이 있어요, 여성들이. 근데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한국 남자를 만나면은 뭐 맞선을 보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항상 신랑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아니, 그러면은 뭐, 첫날 밤 보내고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이제 되물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도 보는 눈이 있다. 남성을 봤을 때, 아, 정말 매력이 있는지, 정말 내가 보고 배울 사람이 있는지, 그걸 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는 내가 한국에서 300만 원 버는데 4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베트남 여성들도 내가 지금 뭐 40만, 5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70만,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직업이 또 좋은 사람들도 좋게 버니까. 그러면 그런 여성이 만약에 한국에 가서 돈 버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면 남성이랑 비슷하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 남성이 어느 정도 이제 급여를 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고 집안도 좀 있고 하신 여성분들은 남성의 이제 프로필을 딱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봐요. 그리고 이 여성이 이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진지한 질문들, 서로 간에 있어서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을 탁탁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남성이 또 답변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이제 믿고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뭐 맞선 남자가 한국 사람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다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별로 잘 안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서로 맞선 보고 결혼식하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첫날밤 보냈는데도 여성이 이제 남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게 뭐 따뜻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여성은 남성분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11월 17일서부터 21일까지 제가 이제 국제결혼 진행을 하러 제가 이제 출장을 가요. 그리고, 어, 제 남성 회원분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또 답변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 신부 프로필을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 남성분이 하는 얘기가 아 정말 지부장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여성분들 정말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아 저도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출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저한테 그랬어요. 아,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되게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자는 자신감이다. 자신감이기 때문에 굳이 막 여자들한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비싼 밥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선물 같은 거 해주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이 나는 따뜻하고 당신에 대한 순애보가 있다. 그리고 나는 책임감도 강하고, 다정다감하고 좋은 남자다.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성의 그 스펙과 여성의 스펙을 어느 정도 제가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와, 저도 LG인데, 여성분도 LG에 근무를 하고 있네요 하면서 이제 또 공감대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출국을 하게 되면 이런 여성분들과 우선적으로 우리는
맞선을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회원님께서도 정말 기대된다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잘 갔다 오겠다고, 지부장님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제 카페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회원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제가 올려놓고 하거든요. 제 카페는 그냥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올려놓거든요. 이제 뭐 말이 좀 새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1월 17일에 이제 출국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맞선 하는 거 영상 찍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도 제가 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처갓집 방문하는 것도 제가 할 거예요. 우리는 뭐 1차에 넘어가서 바로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는 2차에 넘어갔을 때 서로 결혼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2차에 넘어가게 돼서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혼인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시간,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틱톡이라든지 잘로라든지 이런 데에 막 신부들 뭐 예쁜 사진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기심, 그리고 이제 남자를 꼬시려고 이렇게 상품화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비겁하게 운영하는 업체에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득보다는 정말 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 내가 국제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를 하세요. 국제결혼 전체 비용은 이건데 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신부가 너무 괜찮아.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뭐 여자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이쁜 여자도 있을 거고, 스펙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근데 내가 좀 외적으로 봐도 좀 아닌 것 같은 막 이쁜 여자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딱 시작을 하면은 비행기 티켓팅서부터 호텔 예약서부터 픽업 차량서부터 통역사부터 이게 따다다닥 돼요. 그리고 바로바로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왜?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돈이 혹시나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저를 믿고서는 같이 가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바로바로 제가 안내를 다 해드려요. 첫날 어떻게 할 거고, 둘째는 어떻게 할 거고, 셋째는 어떻게 할 거고, 넷째는 어떻게 할 거고, 다 스케줄대로 이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거나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려요. 바로바로 제가 뭐 연락 오면 연락 받아서 또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서류도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바로바로 제가 서류 받아서 서류 접수하고, 뭐 베트남 혼인신고 되고 한국에 혼인신고 되고, 나중에 이제 뭐 결혼 비자 접수할 때도 바로바로 접수했습니다 하면 접수했다라고 해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우리 고객한테 안내해드리고,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다 안내를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업체를 만나게 되면 그냥 고객의 돈을 본인들이 그냥 함부로 막 써요. 함부로 쓰고, 뭐 이게 서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막 답답하고, 7월 달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뭐 이게 서류가 미비하니까 뭐 더 챙겨주세요. 뭐가 빠졌으니까 더 챙겨주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신랑들은 그냥 머리 지진 나는 거예요. 그러고선 또 연락도 잘 안 돼.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 어떻게 뭔 배짱으로 저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진짜
머리 아픈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계약서도 잘 명시하시고, 뭐도 다 명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우리 그 상담하신 분들도 있고, 뭐 계약금 내고서는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계약을 하기 전에는 지부장님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변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지, 과연 뭐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외국인 등록증 받고서 도망가는 건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미리 하세요. 미리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을 하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여행 왔다. 좋은 기분으로 여행을 왔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정말 내가 결혼을 해야지라고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식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처음에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내가 갔던 거고, 결혼할 때는, 이 여자다 싶어가지고 내가 했던 거고, 그리고 연애를 할 때에도 저는 그랬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거나 내 귀로 직접 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상대방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믿음과 신뢰가 있는 이런 사이가 되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못 믿을 것 같아. 의심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성을 만나고, 데이트 해보고, 연락해보고,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고마워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이, 우리 남편은 이걸 좋아하니까 해가지고, 뭐 선물도 보내주고, 이러면은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을 해주는데, 아니, 그 여자가 뭐 도망갈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만나보면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옆에서 남자가 하는 그대로 잘 보이려고 해요. 예의 있게 하고, 상대방이 불안해하지 않게 연락도 잘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내가 이렇게 앞서 나가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무등록 업체, 그리고 뭐 한배 부부인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 소개받는 행위, 이런 거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무등록 그리고 무자격 이런 분들한테 국제 결혼을 맡기거나 서류를 맡기거나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출장 가면 그때 이제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찍어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업로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